안녕하세요. 이보현입니다. 비만이 건강의 적이라는 사실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라도 복부 비만일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정상인 분들보다 고혈압, 또 당뇨, 고지혈증의 위험이 약 2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또 비만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황성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비만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저도 마음이 참 떨립니다. 제 이야기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체질량 지수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체질량 지수가 뭔지 또 비만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라면 너무나 친숙한 그 이름, 네, 맞아요. 바로 비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비만인지 아닌지 알아야 치료를 시작하겠죠. 그렇죠. 네. 그럼 또 과연 어느 정도가 정상이고 어느 정도가 비정상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아까 MC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체질량 지수입니다. 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일 경우를 우리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가끔가다 때로는 30 이상이 비만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그분은 이제 WHO 기준으로 이제 30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WHO 기준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국 성인에서는 네네. BMI 25 이상이 비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25요? 숫자는 다 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25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냥 숫자일 뿐인데 이걸로 뭐 비만을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체질량 지수 외에도 비만인지 아닌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비만의 정도를 아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한 가지 허리둘레를 측정하여 복부 쪽의 비만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편하게 서셔서 갈비뼈의 맨 아랫부분과 골반뼈의 맨 윗부분 그 중간으로 줄자를 지나가게 하여서 허리둘레를 재시면 됩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남성은 90cm 이상, 90.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이라고 하고 네. 이 경우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등의 질환 등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 즉 복부둘레를 함께 보면 좀 더 위험성을 알기가 쉽죠. 그 밖에 허리둘레를 본인의 키로 나눈 허리킵이 주로 비만을 치료하는 병원이나 운동시설 등에 있는 전기저항 측정법을 이용하는 장비 등도 있습니다. 네. 전기저항 측정법은 이름 그대로 체중계와 비슷한 장치에 올라가서 전극을 손발에 흐르게 해서 그 저항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근육량이나 지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그 운동하러 가서 인바디 잰다고 할 때 그 네, 기계를 생각하면 네,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비만 치료와 제가 또 친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말하는 인바디, 네네. 그 전기저항 이용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신장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체중계 같이 생긴 이 장치에 올라가서 체중을 잽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83.8kg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에 전기를 흐르게 하여서 전기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체지방과 근육량이 자동으로 네네.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허리둘레 측정을 하는 것이죠. 배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 계측한 정보를 가지고 네. 환자 각각에 맞는 그런 치료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시고 네, 맞는 방법을 찾아간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의 가장 궁금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도대체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걸까요? 비만이 도대체 어떤 원인들을 갖고 있는 걸까요, 원장님? 네, 비만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죠. 네. 지금 애신님께서 물만 먹어도 살찌신다 그러셨는데요. 물만 먹으면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적게 먹어도 살이 맞아요. 많이 찌는 분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비만의 원인은 대부분 한마디로 섭취한 칼로리보다 소모되는 칼로리가 적어서 생기는 원발성 비만이 90%를 차지합니다. 90%나요? 네, 대략 90% 차지합니다. 나머지 원인에 의한 것을 2차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많이들 들어보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 몸의 대사 수준을 약간 떨어뜨리는 질환이에요. 이러면 에너지 소모가 줄면서 더 칼로리를 잘 소모를 못하게 되니까 살이 좀 더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하면 살이 좀 더 잘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원인이 왜 중요하냐면 네. 환자분이 오셨을 때 원인을 바로 파악했을 때 비만 치료 계획을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짤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각 개인에 맞춰서 또 상담이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나저나 저는 좀 반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질환이 없는 만큼 그동안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라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이 다양한데 치료 방법도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비만의 원인만큼이나 비만의 치료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네. 운동 치료, 식사 치료, 약물 치료, 뭐 지방 분해 주사, 음. 지방 흡입술, 네. 또 심지어 위에 가해지는 수술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사 치료입니다. 예. 네, 모든 비만 치료가 사실은 식사 치료가 메인이 되는데요. 네네. 사실 약물 치료의 대부분도 식욕을 억제하거나 포만감을 늘려서 식사량을 줄이는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식사 치료는 너무나 중요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을 텐데요. 네네. 먼저 다이어트 하실 때 너무 심하게 굶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절대로 굶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공복 시에 먼저 뱃살, 즉 지방부터 태우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방부터 태우지 않고 뱃살부터 태우지 않고 근육부터 먼저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에너지 소모하는 양이 지방과 근육이 다릅니다. 지방 1kg은 약 4.5kcal를 소모한다 치면 근육 1kg은 약 13kcal를 소모합니다. 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같은 몸무게라 하더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이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므로 그렇죠, 네. 네, 쉽게 살을 빼기가 쉬운 체질인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굶어서 살을 빼신다 하면 근육이 사라지기 때문에 살을 뺄 수 있는 미천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네, 운동 치료라고 아까 써 있었어요. 네. 그냥 운동이면 운동이지 치료는 무엇일까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겼거든요. 네. 왜 운동 치료라고 부르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네. 해주세요. 사실 이 표를 보시다시피 운동을 많이 해도 칼로리 소모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운동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봤자 그렇게 살이 안 빠지는데 저는 그냥 뭐 약 먹고 식이 조절해서 뭐 다이어트 하면 안 됩니까? 네, 맞아요. 정말 네. 그러고 싶어요. 네, 이런 질문이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다이어트 하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지방을 빼면서 근육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운동은 절대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는요. 횟수는 주 3회로 시작하시되 네. 점차 늘려 주 5회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20분 정도 운동으로 시작하셨다가 10분씩 2주 간격으로 10분씩 늘려서 약 1시간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네. 처음에는 고강도 운동하지 마시고요. 저강도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걷기나 산책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데 저강도 운동이란 운동을 하시면서 옆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를 저강도 운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네네. 비만 환자분들은 이미 체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달리기나 이런 거 할 때 본인 체중의 약 7배가 우리 몸의 부하로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리기나 줄넘기, 이 관절 등에 충격을 주는 운동은 비만인 경우에 더 무리가 가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음 치료법으로 약물 치료, 그 지방 분해 주사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원장님, 약물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약물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시중에 나온 정말 많은 그런 이름의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네, 너무 많아요. 네,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히 말해서 네. 약물 치료는 뇌에 작용하는 약물과 또 우리 위장과 소장에 작용하는 약물 두 가지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 치료의 핵심은 식욕을 억제하거나 포만감을 유도해서 섭취하는 칼로리를
낮추는 것이 네. 가장 핵심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물도 뇌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거나 포만감을 늘려주는 그런 네네. 약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초, 즉 소장 이런 것에 작용해서 영양분 흡수를 억제해주는, 방해해주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약물의 대부분은 뇌에 작용하는 약물이 대다수입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다, 배가 네. 부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약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지방분해 주사 치료. 네. 어떤 건가요, 원장님? 네, 지방 분해 주사는 말 그대로 지방층에 주사를 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주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네. 사실 지방 분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그 성분을 조금씩 다르게 하여 시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네. 가장 많이 알려지고 비교적 안전하고 대표적인 HPL 주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여러 약물들을 혼합시켜서 복부나 옆구리, 허벅지, 우리 몸의 지방 세포가 지방이 많은 많은 곳이요. 네, 맞습니다. 지방이 많은 지방층에 투여해서 지방을 녹여서 배설을 유도하는 용액입니다. 네, HPL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좀 오랫동안 알려지고 그 레시피도 이미 많이 공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비교적 안전성이 있습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시술 네.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또 쉽게 안 빠지는 부위가 생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국소적으로 지방층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해서 그분의 지방층을 녹이는 그런 작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체형 개선과 효율성에 약간 도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술 부위는 뭐 팔, 복부, 옆구리, 뭐 허벅지. 그냥 살이 많은 곳. 네, 맞습니다. 여기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층이 있는 곳이라면 네네. 피하 지방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시술이 가능한 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HPL은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살이 많은 곳은 다 맞으면 돼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원리가 예전부터 궁금했거든요. 그냥 네. 주사만으로 그 살이 빠진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어떤 원리인가요? 네, 지방 분해 주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방 분해 주사는 이런 긴 막대기가 있어요. 이걸 캐뉼라라는 의료 장비라 그러는데요. 예. 네, 바늘과 달리 끝이 뭉툭해서 네. 조금 안전합니다. 바늘에 비해서는. 네,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돼 있죠. 이곳으로 지방 분해 주사 액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주사기를 이쪽에 연결을 해서 이런 노랗게 돼 있는 지방층에 노란 게 지방층인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파란 게 네. 이제 지방 분해 주사 액입니다. 약물이요. 예. 네, 그래서 지방층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여서 네. 지방 분해를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림프관을 통해서 배설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이 네. 지방분해 주사 시술 원리를 좀 지금 살펴봤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술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부 HPL 시술 영상인데요. 먼저 시술 부위를 소독약으로 닫습니다. 네. 네, 알코올 닦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캐뉼라가 들어갈 부위에 네. 국소 마취를 위해 마취를 한 다음에 이 캐뉼라 시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구멍을 내서 복부 지방층에 이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시술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시술이 끝난 후에는 뭐 추가로 고주파 등의 다른 장비로 HPL 시술 부위를 이제 마사지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현대인들을 위한 맞춤형 비만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소 비만에 대해서 나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거 뭐지? 하고 궁금한 점 있거나 상담받고 싶은 점 있는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자리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궁금한 점 어떤 것들 있으신가요? 저는 상체는 괜찮은데요. 하체 비만입니다. 살 빼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살 빼는 방법 전체적으로. 네. 보시기엔 그렇게 전혀 안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이게 또 감춰지게. 여자들에겐 자기만의 고민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원장님 어떤 방법으로 살을 빼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 하시죠. 근데 하체 비만이라는 건 이제 주로 다리가 두꺼워서 이제 고민이신 걸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체 비만이 근데 먼저 이게 근육이 많아서 다리가 두꺼운지 아니면 지방층이 많아서 다리가 두꺼운지 이제 먼저 검사를 해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근육이 많아서 다리가 두꺼운 거라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예. 됩니다.
네, 왜냐면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칼로리를 좀 더 쉽게 소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천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 굉장히 좋고요. 또 건강상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근육은 좋은데 이제 지방일 경우에 다리에 지방이 있을 때는 그걸 좀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네. 첫 번째는 운동요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있는 지방층이 잘 빠지지 않는다. 그럼 좀 전에 설명했듯이 HPL 시술을 다리에 있는 허벅지나 이런 그 피하 지방층에 국소적으로 주사를 하여서 지방층을 녹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실은 하체 비만은 저도 갖고 있는 고민이라서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제 주변에는 체형이 전체적으로 마른 분인데 유독 올챙이 배처럼 배만 튀어나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좀 복부만 비만일 경우에는 또 네. 아까 성인병 이야기를 저희가 네. 잠깐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도 계시죠? 그렇죠. 네. 어떤 분이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우선 치료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만 43세 남성분이신데요. 네. 운동을 하고 싶지만 바쁜 업무와 잦은 회식으로 시간이 없고 맞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배가 좀 나오셔가지고 주변에서 ET 같아 이렇게 놀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시고 너무 속상해요. 예. 네, 키는 172cm, 몸무게 85.6kg, 허리둘레 105.4입니다. 아까 네. 기준이 90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딱 보기에도 이제 비만이신데요. BMI를 측정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8.9로 비만이 좀 있으시죠. 네. 그래서 치료 계획을 우리가 세웠는데 식이 조절하자. 그다음에 술자리를 줄이자. 왜냐하면 왜냐하면 술자리를 거의 일주일에 3회 정도 하시고 많이 가지셨네요. 네. 그리고 주량도 소주병으로 한 두세 병씩 한 번 드실 때 네. 두세 병이요? 두세 병씩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아시다시피 술 자체가 칼로리가 높고 또 여러 가지 알코올이 영양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술자리를 좀 줄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권유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약물 처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리스테롤이라는 약물은 우리 소장에서 본인이 흡수한 지방, 에너지, 지방 성분의 그 음식의 최대 30%를 흡수를 방해하는 약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약물 처방했어요. 왜냐하면 회식 때 그 약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약을 먹으면서 이제 해주신 말씀은 화장실에서 집에 화장실에 변을 보면 기름기, 흡수되지 않은 기름기가 변과 앞에 이렇게 둥둥 떠 있다고. 네. 그래서 가족들이 신기해서 이렇게 구경한다고.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재밌네요. 네. 결과를 한번 보시죠. 네. 왼쪽이 아까 보셨던 사진이고요. 정면으로 봐도 굉장히 줄었어요. 네. 측면으로 보면 더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정말 많이 줄었네요. 네. 경과가 8일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체중은 아까 85.7kg에서 83.2kg으로 네. 약 2.5kg이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허리둘레는 지금 97.5cm으로 줄었죠. 네, 그리고 BMI 갓난아이가 그냥 하나 나간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네. 네. 허리둘레도 좀 더 줄이셔야 되고 BMI도 많이 줄여야 되지만 이걸 왜 사례를 저희가 선택을 했냐면 네. 8일밖에 되지 않았고 이분 사실 운동을 거의 못 하셨어요. 회사 일을 네. 하니까. 예.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셨고 사실 또 술자리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많은 상황이 그렇게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인 그런 치료 플랜을 다 따르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를 좀 소개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랜을 다 따르지 못해도 어떤 게 치료 방법이나 어떤 약간의 노력으로도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다른 것까지 다 플랜을 따르셨다면 네. 더 효과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저도 갑자기 원장님을 따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개인에게 맞춤 치료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이 치료가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만 치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가 시술 받았다고 또 치료 받았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후에 관리도 중요할 거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 뭐 주의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복부 HPL 시술 같은 경우에는 용액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시술 직후에 약간의 붓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2, 3일 정도 잘 마사지 해주셔서 이 용액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시술이다 보니까 약간의 멍이 올 수 있는데요. 멍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집니다. 그렇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네. 네. 자, 지금 우리가 현대인의 맞춤 비만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궁금한 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우리 오늘 찾아오신 분들 중에 또 질문하실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얼굴 살도 뺄 수 있나요? 그리고 저 이거 궁금해요. 네, 얼굴 살을 빼면 네. 얼굴이 처지지 않을까요? 네. 참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팔자주름 생기는 거 아닐까 다 네. 고민하시죠? 네, 맞아요. 얼굴 살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단 그것이 이제 얼굴 사이즈가 이제 골격이나 근육이 아니고 지방층에 의해서 이제 얼굴 살이 많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지방 분해 주사, 그게 이제 다른 주사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맞으면 얼굴에 국소적으로 원치 않는 지방층을 분해할 수가 있죠. 또한 질문해 주셨듯이 얼굴 살이 확 갑자기 많이 빠지면 이제 나이 들어 보이거나 또 탄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 또 탄력을 탄력을 증진하는 도와주는 초음파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얼굴에 살이 빠진 다음에 탄력이 저하된 부위에 그 초음파 장비를 시술을 하면 탄력이 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엄청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근육인지 지방인지 알 수 있나요, 원장님?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힘을 줬을 때 단단하면 근육이고요. 근육이고. 네, 힘을 줘도 별 변화가 없으면 지방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층은 근육보다 더 위에 있어요. 표피, 진피 아래 피하 지방층이기 때문에 근육은 더 아래 있고 그런 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다들 만져보고 계시죠? 네. 자, 저희가 비만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지방분해 주사 시술 영상을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장님 영상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복부 HPL 시술 영상입니다. 먼저 시술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을 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캐뉼라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국소 마취를 해줍니다. 아프지 않게요. 그 다음에 용액을 충전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캐뉼라라는 긴 막대기로 해당 부위의 지방층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해서 용액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용액이 지방세포를 부풀려서 지방층이 용해돼서 림프관을 통해서 배설되게끔 하는 것이 HPL 시술의 과정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만의 효과적인 맞춤 치료법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일상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걸 원장님께 다시 한번 들으면 좀 더 경각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비만은 어떤 특정한 약물과 시술이 추가되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나의 조수 삼아서 나의 식습관과 생활 양식을 조금씩 건강하게 바꾸어 더 건강한 삶을 살겠다는 데 목적을 두셔야 합니다. 네네. 습관을 바꾸기 매우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노력하시면 비만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혼자 비만 탈출하시기 어렵다면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셔서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으시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또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현대인들을 위한 맞춤 비만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황성수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저희는 다음 주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